문재인 정부의 2년 반, 그러니까 5년 임기의 절반, 2년 반을 뒤로하고 오늘 새로운 2년 반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모친 상 조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여야 5당 대표에게 저녁 식사 대접을 한다는데요. 비공개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게 발표문도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초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뭔가 취지가 있지 않을까요? 뭘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제 살리기 위해서 여야가 좀 더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민생 관련된 법안들 처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감사의 표시를 할 거고 자연스럽게 야당 대표들이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화답하면서 위로의 말씀 전하겠죠. 위로의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든 아니면 바른미래당이든 이런 야당 대표들이 아마 본인들의 생각을 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넘어갈 것 같은데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야당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듣는 그런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처 문제나 패스트트랙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거기서 대통령이 경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초대 응한 분들도 나름대로 원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7월을 보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90초 밀담이라는 이야기로 문 대통령과 창가에서 뭔가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포착이 되곤 했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에서는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부대변인님? 당연히 황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과연 문제는 지금 문 대통령의 어머님의 문제 때문에 지금 발생된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야당 대표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가, 들을 생각이 있는가, 기존에 계속적으로 정상회담을 해왔을 때 어떤 이야기가 성과가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다른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갈 것인가 저는 그게 좀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상 문제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서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에 치우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올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황 대표께서 어떤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 목소리 충분히 하려고 할 거고 다른 야당 대표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받을 생각이 있는가. 그래도 받을 생각이 있긴 하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기존의 태도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받는 내용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전의 어떤 회담과 큰 차이가 있을까?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하반기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도 결과적으로 이 기존에 해왔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크게 걱정이 됩니다. 참 모처럼 야심차게 준비한 자리이긴 한데요. 장성철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만약에 두 분의 입장이라면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 같습니까? 근데 두 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나라다운 나라, 그다음에 뭐 정의로운 대한민국 뭐 그런 걸 만들기 위한 2년 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황교안 대표는 총체적 패정의 2년 반의 기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책임한 산무 정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싶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기대할 것이 없다. 저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청와대의 하나의 쇼가 아니냐. 그래서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문재인 정부 임기 반 만에 허물었다라고 하면서 어제 예봉을 올렸었는데요. 김종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얘가 대통령의 어머님 상 때문이긴 하지만 저는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계 개편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총성 없는 전쟁이 내부에서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대화 과정에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할 테니까 상당히 많은 고심과 고뇌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적어도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확장 재정에 대해서 좀 동의해달라는 얘기도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이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했으니까 사회개혁의 길로 같이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께서는 여기에 응답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책 수정해라. 패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국민들이 고통스러웠던 패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 다 수정을 해야 돼. 제가 볼 때 이렇게 되게 되면 대화는 전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전 오히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답답한 여야, 청와대 이런 정도의 글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좀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좀 여야, 당대표가 만나서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전 정쟁을 하더라도 서로 싸우긴 하더라도 좀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합의, 예를 들면 민생 경제를 위해 서로 노력한다거나 이런 합의들을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총선 없는 전쟁만 하고 나서 국민한테 네. 아무런 메시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가는 건 국민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만 네.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 모임에 대한 좀 가치를 좀 평가하고 있는 것이 비공개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지난 7월 18일 날 우리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네. 대통령과 5당 회담이 열렸었는데 그때는 합의문 형태의 선언문 같은 것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들을 보면은 아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지금 한 대략 6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 팽팽한 기싸움만 벌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평가해 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데 앞에 두고 어쨌든 불편하게 소화가 안 될 수 있지만 긴장 속에 지켜볼 만찬을 저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